안녕하십니까. 에듀진의 신동호입니다. 이렇게 직접 방송으로 만나기는 굉장히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한 얘기이긴 한데요. 이런 방송을 해도 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묻고 싶어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죠? 당연히 국민이죠. 우리가 민주공화국인 거죠. 또 이 권력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정말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대통령이나 또는 장관이나 또는 국회의원이나 누구든 뭐 시장이든 누구든 뭐 저와 동격이라고 생각하지 그 사람들이 굉장히 뛰어나서 그 자리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그것이 결집이 돼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거죠. 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권력, 투표권이죠. 투표권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힘을 몰아줍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 개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개인이고 또 전체이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현재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죠. 대통령을 뽑았고, 그죠? 다수결에 의해서 뽑는 거잖아요. 우리가 다수결을 또 무조건 신봉해서도 안 되지만 또 기본적인 질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싫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임기 내에 법적인 보장인 거죠. 임기가 있다면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최대한 나름대로 존중을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고 곧 나이죠. 근데 내가 뽑은 그 사람이 예전에 이제 뭐죠? 자기가 좋아할 수는 있어요. 대통령을 예를 들면 뭐 박정희 대통령을 좋아하든 이승만을 대통령을 좋아하든 이명박을 좋아하든 김대중 대통령을 좋아하든 노무현 대통령을 좋아하든 어쨌든 자기가 좋아할 수는 있어요. 그죠? 너무나 당연한 거죠. 개인의 호불호도 있고. 그렇지만 그가 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왕권에 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박정희가 잘못했으면 또는 박근혜가 잘못했으면 그거에 대한 죄와벌을 받으면 돼요. 똑같이.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담배꽁초를 버리던 제가 뭐 교통 법규를 위반했더라고 해도 저 역시도 벌금 내면 되는 거고 그 사람들도 똑같이 내라는 말인 거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만 특별하게 교통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처벌을 안 받는다라고 한다면 그게 불공평한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뽑혀진 사람, 예를 들어 뭐 국회의원이 됐다 그래서 지 딸내미를 어디에 취직을 시켜준다든지, 지 아들내미 뭐 음주운전에 걸렸는데 그것을 뭐 빠져나오게 한다든지, 또는 그런 권력에 치여서 뭐 그게 검찰이든 아니면 뭐라고 하죠? 경찰이든 봐준다고 하면 웃기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하면 그 권력을 행사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또는 어쨌든 그 직을 맡고 있는 그 권한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죠. 우리가 그랬을 때 이제 그 사람을 욕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죠. 우리가 뽑아준 사람은 박근혜인데, 그것을 박근혜가 아닌 최순실이 행사한 거죠. 거의. 그죠? 또,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라고 했더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지키지 않고 엉뚱한 짓, 오히려 그것을, 생명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파헤쳐서 낱낱이 공개해라라고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하면 숨기고 뭐 이런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저는 그 대통령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리고 탄핵당에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의 아베 정부, 나는 일본을 좋아하긴 합니다. 제가 유학 생활도 하기도 했고
사람들도 뭐 나름대로 괜찮기는 합니다. 개별로 보면. 근데 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것들이 꼭 그 한반도를 노리죠. 여러 가지 이유로 노립니다. 그것은 앞으로도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일본이 민주주의 정권이 되고 계속해서 바뀌면 굉장히 좋은데, 얘네들이 메이지 유신 이래로 냉정히 생각해보면 중간에 뭐 정권이 한번 민주당 정부로 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거의 같은 당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달라지지 않죠. 그런데 지금도 국민을 기만하고 있잖아요. 아베 정권이. 아니, 우리나라 국민 말고요. 일본 국민들을. 그죠? 매우 나쁜 그러니까 나쁜 총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일본 국민들이 불쌍합니다. 제가 1990년도 일본에 갔을 땐 제가 참 불쌍한 나라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 애들이 늘상 저에게 그러니까 한국의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이전에 있었던 군부 독재 시절에 있었던 얘기들을 늘상 저에게, 늘상은 아니지만 자주 얘기를 했습니다. 늘 부끄러웠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거꾸로가 된 거죠. 일본과 한국이. 한국은 이제 민주정부가 좀 이상한 정부 한 2개 거쳐서 다시 이제 제자리로 와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럼프의 경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얘 맨날 가짜뉴스 생산 많이 했었죠. 트럼프요. 그렇지만 이제 한 가지 좋은 점은 있죠. 우리 그러니까 북한과의 어쨌든 교류를 하려고 하는 제스처 정도는 취하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트럼프가 좋은 거지, 나머지 부분은 거의 낙제점입니다. 국민을, 그러니까 흑백 갈등을 오히려 유발한다든지, 아니면 인종 갈등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걸 유발해서 저소득 백인들의 어떤 표를, 완전 포퓰리즘이죠. 근데 포퓰리즘이라고 뭐 특별히 얘기할 게 없는 게 뭐 다 그런 거니까 그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엔 썩 좋은 대통령은 아닙니다. 또 뭐 예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오바마 대통령 있었죠.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은 매우 좋은데요. 좋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오바마 대통령을 매우 좋아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죠. 그죠? 북한 문제에 대해서 뭔가 풀어가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중심으로 늘상 이 북한을 쳐다보고 북한과의 어떤 협의나 이런 걸, 물론 당시의 정부 역시, 당시 이명박 정부나 아니면 박근혜 정부 역시 또 북한과의 어떤 단절? 뭐 이것을 생각하고 있었던 정부였기 때문에 그랬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게 취했던 정책이 뭐 전략적 인내, 아주 골 때리는 거죠. 말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입장에서 썩 좋은 대통령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을 볼 때 늘 이렇게 객관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이 좋든 싫든의 문제도 있겠지만, 객관적으로 저는 보면, 당신은 민주당 좋아하냐?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아니, 좋아는 하는데 상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렇다고 제가 정치를 포기한다는 것은 나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니까 정치의 신경을 끊는다거나 투표를 안 한다거나 이런 행위는 안 합니다. 반드시 투표를 합니다. 늘상 민주당만 찍었냐? 대부분 그렇게 찍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시절도 있었죠. 제가 잘 몰랐던 시절에 공화당에도 투표도 하고요. 그때는 무슨 당인지 모르겠네. 김종필 당. 기억 안 나. 자민련? 자민련은 안 했던 것 같은데, 어찌됐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던 시절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적으로 참 암울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암울했던 시기라고 한다면 깨어있는 시민이 아니었을 때의 얘기였겠죠. 또 그것이 충청도 핫바지 이러니까 괜히 감정에 또 이렇게 모르게 들어간 적도 있었죠.
어찌됐건 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한 번인가요? 그게 투표하고 해본 적이 없습니다. 뭐가 됐든 저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또 그 권력을 부여하는 사람이 역시 국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권력을 과용하거나 남용하거나 또 그 주어진 권력을 자기 맘대로 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정치인들은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매우. 어쨌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거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죠. 검찰총장이 되기 전에 뭐 우리가 사실 그 사람을 뭘 특별히 좋아합니까? 그렇지만 TV에 나왔던 그 사람 말이 참 좋았어요. 저는 개인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할 때 사람이 참 뭔가 뚝심도 있어 보이고 그죠? 그렇지만 그 이전의 과거력도 살짝 이상하긴 했었죠. BBK 문제라든지 뭐 그런 거 처리할 때 또 노무현 대통령의 뭐 누군가를 조사할 때 역시 따님인가요? 딸 조사할 때 역시 뭐 역시 그렇게 꼭 공평하게 했다고 생각하진 않았지만 제가 더 디테일하게 알아볼 생각도 안 했었기 때문에 뭐 그거는 그렇다 손치자고요. 그리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뭐 지명을 했기 때문에 뭐 잘 하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최근에 돌아가는 거 보면 조국 장관이 이제 법무부 장관에 임명이 되고 나서 지금 현재 취하는 행동들 보면 이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력을 남용했다는 말은 이미 뭐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고소했다고 해서 그걸 당장 가서 뭐라 그래요 그걸 압수수색인가요? 압수수색을 뭐 수십 군데를 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별거 나오지 않으니까 지금은 또 엊그저께인가 어젠가 그젠가 조국 조국 장관의 그 집까지 압수수색 했잖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거의 한 달 이상, 거의 2달 되나요? 2달 이상 그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온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이라고 될 수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주제는 이겁니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그 국민이 권력을 어느 누가 됐든 남용을 하거나 과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질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지금 권력을 남용해서 오히려 아무런 죄도 지금 있잖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저는 검찰의 조사를 뭐 어쨌든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요. 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조사를 받을 때요. 지금처럼 그 사람들 조사하면요. 그 사람들 조사 함부로도 안 해요. 뭔가 정확하게 명쾌하게 뭔가 있을 때 조사를 합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거는 어쨌든 그런 것도 아니었죠.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건 2박 3일만 지나가면 죄와 벌이 딱 나옵니다. 검찰 어마어마한 조직입니다. 어마어마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대부분은 검찰 조사까지는 안 갔겠죠. 주로 경찰 조사이거나 정말로 가끔 또 다른 이유로 검찰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게 가해자의 경우 이쪽에 속해 있는 그러니까 벌을 받아야 되는 쪽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면 검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조직입니다.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일반인들 상상을 초월해요. 다시 말해서 없는 죄도 나오는 게 검찰에서 나오는 검찰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왜냐하면 상대방은 일단 법을 잘 모르죠. 지금처럼 조국 장관이 법을 알고 있다 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털어서 안 나온다고 하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저는 조국 장관의 여태까지 저 사람은
꽤 괜찮게 살은 사람이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이 정도로까지 깨끗하게 산 사람인 줄 꿈엔 줄 몰랐습니다. 대한민국에서 0.0001%도 안 되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이 현재의 조국 장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개인한테도 당연하지만, 근데 제가 그 사람의 이전부터 나왔던, 늘 관심 깊게 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족, 자녀분이나 또는 와이프, 부인이, 사모님이죠. 그 부인이나 또는 자녀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까지 탁탈 털어도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은 더 이상 털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를 인정해주고 이만큼이라도 살았던 사람이 대한민국에 존재했다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깨끗한 나라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전 세계 70억 인구 중에 1명, 2명, 10명 이내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다못해 스님, 목사 또 뭐 있죠? 신부님, 수녀님 다 포함해서도 조국 장관처럼 산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로 탈탈 털어서 안 나온다고 하면 더 털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실제로 조국 장관처럼 산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는 정말 인정해줘야 됩니다. 보통 사람 아닌 거예요. 그 정도로 맑고 건강하게 살았다는 얘기거든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이 존재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물론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만약에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있다고 하고요, 조국 장관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지금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거가 됐든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기를 바라요. 절대 이분처럼 살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지금처럼 검사 20명이 또 검찰 조사계 사람들이 50명, 거의 70명이 달려든 거죠. 이런 거에서 지금까지 이 정도로까지 뿐이 안 나왔다면, 아무것도 안 나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을 똑같은 걸로 걸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구속 100번은 당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정도입니다. 검찰은 정말로 무서운 조직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조국 장관이 수행해 가려고 하는 검찰 개혁, 그리고 그 검찰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근본 목적이 결국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민 후에 군림하고 있는 검찰을 수술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국 장관이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수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이제 한 가지 잠깐 사례를 들고 이 방송을 마칠 건데요. 제가 곧 대학교 1학년 때에 등록금이 아마 45만원 정도 했습니다. 45만원 등록금이요. 사립학교였고요. 등록금이 45만원 정도 했는데, 어느 날, 그 당시에 아버지가 이렇게 1톤 트럭이었죠. 1톤 트럭을 타고 무슨 잠깐의 사고, 이렇게 스치는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대단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차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어쨌든 이렇게 탁 쳐서, 그렇다고 상대방이 입원한 것도 아닙니다. 거의 아무것도 아닌데, 벌금이 70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요즘 등록금이 한 4,500만원 하죠. 그죠? 400만원, 500만원 정도 할 겁니다. 그러면 4,500만원 하는데 4,500만원을 넘는 6,700만원의 벌금을 매긴 거죠. 그런 벌금이 나왔어요. 너무 어이가 없고 황당했습니다. 국가에 돈이 없나?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 영수증을 받아서 검찰에 간 적이 있습니다. 검찰에 가서 그 담당 검사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정이 이만저만이라고 얘기를 꺼내기도 전에 이 검사가 하는 말이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 씨발로만 너 일로 와봐.
너무 어이없지 않아요? 너무. 그게 83년도 일입니다. 너무 어이없었죠. 그래서 갔습니다. 어쨌든 뭐 열받은 건 열받은 거니까. 그리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 70만원? 야 140만원 올려줘? 그럼 140만원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너무 황당했습니다. 검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거였구나. 그 이후로 이제 민주정부, 김영삼 정부가 그나마 좀 들어서서 많이 달라졌고, 김대중 정부가 와서 또 달라졌고, 또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더 많이 달라졌었죠. 더 많이 권력이 마치 나에게 있었던 것처럼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었죠. 그러다가 다시 박근혜 정부가 들어오면서 권력은 다시 내 손을, 국민 중에 한 사람이 제 손을 떠나게 된다고 하는 것들을 여러 사회 현상에서 목격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다시 권력이 국민에게 있겠다라고 하는 순간 다시 검찰이 난 뺏기기 싫다고 지금 개기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런 개김 중에 국회의원들 중에 뭐 제가 뽑았던 사람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국회의원들 중에 다수당인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나도 권력을 잡고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고 말은 똑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권력은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손아귀에 있는 거죠. 저는 이런 상황이 매우 싫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조국 장관이 수행해 가려고 하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권력을 국민에게 되돌려 주겠다고 하는 검찰 개혁 작업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적어도 권력 자체가 누구죠? 국민에게 있지 않고 특정 개인에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생각을 고쳐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은 국민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죠. 그 누구도. 그것은 저한테도 있을 수 있고 조국 장관을 싫어하는 어떤 그분일 수도 있습니다. 조국 장관처럼 그렇게 탈탈 털려도 괜찮다고 생각한다면 똑같이 지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장관에게 힘을 불어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권력은 국민한테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고 저는 제 아이들에게도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제가 교육방송인데 권력은 국민에게 있으며 그 국민이 나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내 위에 시장이나 내 위에 국회의원이나 내 위에 대통령이 있는 거 아니죠. 그와 나는 동격인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그게 이 나라의 대통령은 박근혜라고 외치고 있는 태극기 부대원들 보면 불쌍하죠. 네, 매우 불쌍합니다. 아직도 노예제도에서 하는 그런 강한 신분제도를 열망하는,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라고 하는 강한 신분제도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저는 권력은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현재의 검찰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을 지지하고 조국 장관이 수행해 가려고 하는 작업을 더 크게 지지합니다.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국민은 그러니까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이 나라의 주인은 무조건 국민이어야 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그 국민이 항상 깨인 시민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이나 또는 그런 것들을 늘상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고 또 고쳐나가는 그런 국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정말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다른 걸로 또 한번 방송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